진시황. 아마 이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그 폭군 하고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운 사람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유명하죠.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아는 그 폭군이라는 이미지, 그 뒤에 가려진 진시황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당시 최고의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이었던 위료라는 사람이 진시황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사람은 호랑이나 늑대의 심장을 가졌다. 만약 천하를 얻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먹어버릴 거다. 와, 정말 살벌하지 않나요? 이 한마디만 들어봐도 당시 사람들이 진시황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정말 이게 진시황이라는 인물의 전부일까요? 한 사람을 그냥 폭군, 이 한 단어로 딱 잘라서 말해버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진시황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어떤 세상에 던져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가 눈을 뜬 시대는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 바로 그 자체였거든요. 1200. 이게 무슨 숫자 같으세요? 이게 바로 진시황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유명한 춘추 전국시대 동안 기록된 전쟁 횟수입니다. 공식 기록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됐다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의 철학자 맹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땅 때문에 싸우면 들판이 시체로 가득 차고 성 때문에 싸우면 성안이 시체로 가득 찬다. 방금 보신 그 1200이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끔찍한 현실, 이런 고통을 의미했던 거죠. 이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제발 이 지옥 같은 전쟁 좀 끝내달라. 누가 됐든 좋으니 이 혼란을 끝내달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혼돈의 시대에 진시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긋지긋한 혼돈을 끝내기 위한 아주 강력한 대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그 분열의 시대를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10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기원전 230년에 한나라를 시작으로 조, 위, 초, 연, 제나라까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엄청난 속도로 다 정복해버린 거죠. 하지만 진시황의 진짜 대단한 점은 단순히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법도 하나, 돈도 하나, 물건 길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까지 싹 다 통일해버렸어요. 전국의 도로를 쫙 깔아서 어디든 갈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바로 글자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거대한 제국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딱 잡힌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그림 하나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통일 전에는 똑같은 말이라는 글자도 나라마다 이렇게 다 제각각이었어요. 이러니 소통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데 통일 후에는 딱 하나의 글자로 통일됐습니다. 드디어 이 넓은 땅덩어리 어디에서든 같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통합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는데 왜 진나라, 그가 세운 이 제국은 진시황이 죽자마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성공의 정점에서 맞이한 이 역설, 대체 이유가 뭘까요? 붕괴 속도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예요. 기원전 221년에 통일대업을 이루고 210년에 진시황이 죽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단 4년 만에 206년에 진나라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진 거죠. 사실 몰락의 씨앗은 이미 진시황 스스로가 다 뿌려놨었습니다. 계속되는 암살 위협 때문에 점점 더 의심이 많아지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내치고 자기 비위 맡아주는 간신들만 옆에 뒀죠. 그러면서 아방궁인이 자기 무덤이니 하는 쓸데없는 공사에 돈과 사람을 쏟아붓고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찾아다니는데 집착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가혹한 법으로 사람들을 쥐어짰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정말 한계치까지 차오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모든 걸 억누르던 황제가 갑자기 죽어버리니 땜이 터지듯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었다. 전쟁터의 정복자로는 최고였을지 몰라도 평화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통치자로는 완전히 실패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시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바로 그의 실패가 주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반면교사로서의 진시황인 거죠. 반면교사. 다들 아시는 말이죠.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배우게 되는 그런 나쁜 본보기를 뜻하잖아요. 어쩌면 진시황의 삶과 죽음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반면교사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시황의 두 얼굴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 보고 사람을 쓰는 것 같은 거요. 그런데 오른쪽은요? 이건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성공하고 나서 오만해지는 것, 너무 잔인하고 가혹하게 사람들을 다루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정말 그의 인생 전체가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최고의 리더십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그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힘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억지로 찍어 눌러서 만든 통일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화합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그의 실패가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있었지만 화합은 없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진시황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하나됨이란 과연 무엇인가요?